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9번째 시간이네요. 조선의 성리학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리학, 양명학을 비교함으로써 중국 철학, 가장 대표적인 유교 사상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성리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성리학, 주자의 학문이죠. 그리고 왕수인의 양명학, 이런 것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만 오늘 공부하는 성리학의 개념들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잘 여러분들이 상기를 좀 시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황의 성리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4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확인해 보면 일단 성리학과 양명학을 비교했었죠. 공통점도 있었네요. 그러나 경물치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학 장구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성리학, 즉 주자가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고요. 양명학은 바로 대학 고본, 옛날 책에 있는 예기의 42편에 있는 이 대학 챕터를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리학이 잘못 해석했다라고 함으로써 경물치지에 대한 이 비교 분석이 여러분들이 가능해야 되고요. 공통점까지도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해당 내용이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들은 제가 20강의 특별 강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문제 되게 어려운데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다 하면 일단 그 문제에 해당되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선생님이 다 해설을 달아놨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게 되는 이것만은 꼭 이황 선생님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뭘까 제시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일단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황 선생님은 그것을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해석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 조선의 성리학의 특징 4단 7정 논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4단 7정 논쟁이라는 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고 봐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제가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이황의 주리론의 성리학, 그 다음에 수양론으로서의 경의 실천, 이런 키워드들을 꼭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것만은 꼭 끝날 때 여러분들이 키워드 정리를 통해서 나는 그것들을 정리했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출발은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이황과 이의 성리학에 대한 비교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폐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돈을 더 좋아하시나요? 왜 제가 이걸 꺼내왔냐면 지금 이황 선생님이 1,000원권에 들어있고 이 선생님이 5,000원권에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생님을 5,000원권의 주인공으로 찍어냈을까요? 뭐 조폐공사에 전화를 직접 해보셔가지고 여쭤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막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진짜 조폐공사에 전화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로 이황 선생님과 이 선생님을 1,000원권, 5,000원권에 넣었을까요?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선생님까지 공부하고 나서 스스로 이런 이유로 이황과 이를 1,000원권과 5,000원권의 주인공으로 삼은 게 아닐까라고 논리적으로 좀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제가 아랫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실에 제가 탑재를 해놓을 건데요. 뭐냐면 이황과 이를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 역사를 만나다 이황과 이에 창의적으로 접근하기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예쁜 종이를 좀 뽑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1,000원권, 5,000원권에 대한 비교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할 수 있느냐. 안동과 경기도 파주, 이 선생님이 파주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또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황과 이와 연결해가지고 누가 어디에 연결이 되고 이유는 뭐냐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칸트와 사르트르, 그 다음에 보면 뭐 말탄 장수와 말탄 선비에 대한 비유, 분리형 수도꼭지와 일체형 수도꼭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황과 다음 이 선생님의 철학까지 종합적으로 누가 이거에 해당이 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느냐.
창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고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제가 다음 시간 이 일을 수업하면서 제가 이런 의도로 연결을 한번 지어봤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잘 눈치를 채서 앞으로 이렇게 기본 개념들이 나올 때 요거는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거야. 플라톤과 이황 이이 중에 누구를 연결하니까 되게 재미난 공통점들이 보이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랑 연결이 되네. 이런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개념이 완전 내 뼛속까지 녹아들어서 수능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그 원리가 되는 거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탈바꿈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와도 나는 이거 이황인지 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2015학년도 수능에 6번과 7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특히나 7번 문제는 오답률이 78%였습니다. 원점수로만 보면 47점이 1등급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한두 문제 틀렸으면 2등급으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이황과 이의 성리학 그리고 실화까지 비교하는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황 선생님의 성리학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성리학의 책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다시 상기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기론 공부했고요. 심성론, 거경국리론, 경세론 공부했었습니다. 우리가 7강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심성론이라는 게 조선의 성리학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했던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미리 해드렸었는데요. 인간의 내면적인 구조, 본질, 그리고 착한 마음은 어디에서 발로되는가 이런 것들에 조선 성리학은 많은 주안점을 두고 발전을 한 게 사실입니다. 자, 한국 성리학의 인간 심성을 이와 기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고요. 그게 사단칠정 논쟁을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도덕적 수양의 방법을 제시한 인성론적 유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근데 성리학 중에서 왜 조선의 성리학은 이렇게 이와 기의 개념을 인간 마음에 적용시켜서 사단과 칠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막 논의를 많이 했을까요? 저는요 모티브를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에서는요 명확하게 지킬과 하이드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 그 연구 주제였어요. 그래서 막 그 This is a moment라고 하는 지금이 순간 막 이런 노래를 막 하는 그 장면 전에 주사를 딱 맞으면서 아버지가 시도했던 그 실험을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나도 실험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이 순간 막 하는 거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영화도 있었고 요즘에 뭐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왜 그러면 그 뮤지컬에서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지만 그죠?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뮤지컬은 왜 지킬과 하이드를 구분하고 싶었을까요? 결국엔 지킬과 하이드 아주 착한 본성이다라면 악한 본성 혹은 아주 동물적인 본성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착한 본성 쪽으로. 그러나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선의 성리학은 왜 마음을 자꾸 쪼개가지고 이게 뭐 착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뭐 욕망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걸 왜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거를 잘 구분해서 결국 수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착한 마음이 나오는 곳을 잘 봐라. 악한 마음과 욕망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시험의 유형은 오히려 이 수양법에 대한 강조점을 더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과 칠정이라는 개념이 자꾸 나와서 선생님이 좀 갖고 와봤는데요. 우리 조선의 성리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성론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켰다라고 했죠. 근데 사단, 칠정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 개념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정리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맹자가 사단과 사덕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우리가 이미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공부를 했었고요. 칠정은 바로 예기라는 책에 나오는 인간의 7가지의 현실적인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노, 애구, 애오, 욕이라는 7가지 감정. 막 기쁘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막 슬플 때도 있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바로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아주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 7년간의 막 편지 서신을 통해서 이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사단 칠정은 이렇습니다라고 논쟁을 했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를 통해서도 사단 칠정론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았구나라는 건데요. 그것의 해법이 바로 오늘 이황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면 아마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요. 이황 선생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제가 이황 선생님의 성리학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황의 성리학입니다. 일단 이황의 성리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는 것은 이기론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황 선생님의 좀 연상법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연상법은 제가 지금 빔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해봐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써가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황 선생님의 호는 퇴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퇴계는 이황 선생님이 워낙에 훌륭한 학자여서 태어났을 때 그 집 앞에 시냇물이 거꾸로 흘렀다라는 얘기에서 나왔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두 번째 설이 유력하죠. 관직에서 퇴하여 퇴근하겠습니다 할 때 물러날 퇴자예요. 그래서 물러나서 이제는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냇물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후학들을 열심히 공부시킨 그 학자로서의 면모를 후대에 이제 제자들이 퇴계 선생님 이렇게 붙여줬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안동이라는 그 지역의 도산서원을 꼭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황 선생님이 후학들을 길러낸 곳이 안동 도산서원이니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안동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톨게이트라는 것을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톨게이트를 가는데 이 안동은요, 그 톨게이트를 이렇게 기와지붕으로 해서 멋있게 딱 이렇게 져놨어요. 꼭 도산서원 모습처럼.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안동은 대한민국의 땡땡땡땡의 수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땡땡땡땡이 뭘까? 대한민국의 땡땡땡땡의 수도. 네.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안동이 정신문화의 수도인 거예요. 네. 제가 공자 수업을 할 때 과연 우리들의 공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정신적 지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안동은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퇴계 이황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힌트를 좀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동은 영남지방입니다. 그래서 영남학파를 형성하게 되고요. 영남지방은 도심, 한양과 가까운 것은 아니에요. 그 지역, 지리적인 특징으로 봤을 땐 외부의 공기가 유통이 활발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했던 이황 선생님의 학문적인 성향은 어땠을까? 외부와 완전 유통이 활발해서 막 새로운 문물들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막 융통적인 학문의 성격이 아니라 굉장히 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철학이 발달될 가능성이 컸다.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스토리텔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황 선생님은요, 이황 선생님이 했을 때 꼭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독이란 단어입니다. 독은 홀로 독자고요. 신은 삼갈 신자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받았냐면 어머니에게 받았어요. 어머니가 홀어머니로 이황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홀어머니인 이황 선생님의 어머니는 계속 강조했어요. 너는 홀어미의 자식이기 때문에 10배, 100배, 1000배 보통 사람보다 더 조신하게 활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홀로 독이죠. 독학으로 공부를 다 해요. 혼자. 6살에 천자문을 떼십니다. 17살, 19살 때까지 성리대전이라고 하는 훌륭한 책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20살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위대한 성리학자가 되는 거죠. 다 독학으로. 20살 때 공부했을 때 이 책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평생 살이 안 찌는 그런 병을 얻으셨대요.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위계통의 질병인 것 같은데요. 그 20살 때 공부했던 책이 주역
이라는 책입니다. 다이어트에 아주 좋을 것 같은 주역 공부하면. 그래서 하여튼간 이황 선생님의 스토리텔링을 쭉 해드렸는데 약간 특징이 드러나죠. 홀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고, 심지어 이황 선생님이 살았던 이 시기는 사화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정치적인 사화죠. 그 사화가 4대 사화 중에 3개의 사화가 다 이황 선생님이 살았던 그 시기에 사화들을 다 목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정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름과 원리,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학문적으로 중요하겠구나. 그렇다면 이분의 학문적인 특징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어느 정도 예측은 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 둘 그 모습을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분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그 이황 선생님이 이와 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거예요. 이황 선생님이 이와 기를 이해한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이를 이황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했냐. 그 다음에 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황 선생님은 이를 아주 원리적인 개념, 원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아주 중시하셨다라는 거죠. 홀로 독학으로 공부했고 신독을 강조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자기 자신을 가꾸고 항상 올바름을 추구하는 자세가 신독이거든요. 그래서 원리적 개념인 이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눈치를 챌 수 있냐면 이황 선생님은 이를 순선무악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라는 것이 선 자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황 선생님이 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현상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현상적 개념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은 옆에다가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써드리면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상태, 혼재하고 있는 상태죠. 아직 선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기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여기서 요거 하나 갖고 가세요. 기는 악이다 라고 본 게 아니고 아직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가, 선, 가, 악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선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악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이황 선생님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신 거고 이 영역에 이 기가 섞이지 않도록 강조를 하신 거예요. 자, 힌트를 얻어가세요.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철학으로 발전이 됐고 그런 특징이 이황 선생님은 이 원리인 이를 강조함으로써 기가 이에 섞이지 않도록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한 것 중에 하나의 힌트를 드리면 서양 철학자 중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항상 이 이데아를 추구해야 되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과 굉장히 닮아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상향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걸 현실이다 라고 얘기했을 땐 플라톤의 이상적 철학처럼 이 이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데아를 추구하는 게 중요한데 현실이라는 것이 이것에 섞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리하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황 선생님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엔 이확 선생님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확은 뭐예요? 확실한, 확실한. 확실성, 원리, 원칙. 그 얼굴도 보면은요 꼬장꼬장한 선비의 모습이 딱 담겨 있어요. 확실합니다. 이확 선생님이에요. 섞지 마.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2번 들어갑니다. 이황 선생님의 철학을 주리론적 성리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주리론이라는 것은요, 뭘 중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 중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즉, 이가 모든 것의 원리고 원칙이기 때문에 이 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말탄 장수에 비유하며
말을 요 말입니다. 말 사람의 말 언어가 아니고요. 하나 지워야죠. 그래서 이 말을 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말은 뭐가 되겠죠? 기가 될 수 있겠네요. 기가. 그런데 원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장수가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가 일로 가자 그러면은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장수를 이에 비유해서 동그라미는 이죠. 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황 선생님 성리학의 특징이다. 그 다음 3번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우리가 성리학 원래 주자의 학문 성리학을 공부할 때 나왔던 개념이지만 이라는 것과 기를 바라볼 때 이기 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요 표현 이기 불상 잡. 이것은 잡다하게 섞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즉 이와 기라는 것은 잡다하게 섞일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다시 이의 위치를 강조하고 원리를 강조한 거죠.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아야 될 올바른 기준이 뭐냐 이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사화는 여기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저쪽 당파에 있음으로써 또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투쟁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가운데 올바름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뭘까? 이기 때문에 이와 기는 잡다하게 섞일 수 없어 라는 거죠. 여기에 비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배울 이 선생님은 뭘 강조하느냐? 이기 불상 리에 주목하신 거예요. 즉 이라는 것은 이와 기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함께 가기 때문에 이별시키지 말아야 된다. 뗄 수 없다. 이 선생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잖아요. 이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는 뗄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불상 리죠. 뗄 수 없다. 근데 확실한 이확 선생님은 어때요? 이기불상 잡. 어디 잡다하게 섞어? 이의 기를 어디 섞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옵니다. 이라는 것은 원리고 그 원리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자 화살표 이렇게 들어가죠. 천리에서 나온 천리. 그죠? 그런데 이와 기를 자꾸 섞어서 얘기하면 뒤에 무슨 표현이 나냐? 이와 기를 자꾸 섞어서 얘기하면 천리가 인욕과 뒤섞일 병통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천리라는 것은 감히 인욕과 섞이면 안 되죠. 이게 뭐야? 이. 그 다음에 이게 기죠. 근데 천리가 인욕과 자꾸 섞여서 얘기가 되면 뒤섞일 병통에 빠질 수 있다. 이걸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이를 이기불상 잡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황 선생님의 4단 7정 논쟁에 대해서 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자, 4단 7정 4번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4단과 7정.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4단 7정 논쟁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기호발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기호발이 뭘 얘기하는 거냐? 자, 4단 7정의 포인트를 이기호발로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는 지금부터 제가 글을 좀 써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와 기의 관계, 이와 기의 관계 좀 이렇게 써보면요. 4단과 7정을 이황 선생님은 좀 이따가 이제 제가 4단과 7정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보시면 이와 기의 관계를 통해서 4단이 나오는 건데요. 이와 기가 같이 작동을 해서 나온다라는 게 바로 성리학에서는 이기론에서 4단 7정론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4단은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노란 펜으로 써볼게요. 이가 바라고 기가 따라오면 그것이 4단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아, 이가 바랬다라는 것은 이가 먼저 작동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기가 그 뒤를 따를 숫자입니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7정은
기가 바라면 이가 승지, 이건 탈승자입니다. 승차하다. 그래서 기가 바라면 이가 승, 탄다. 그 위에. 이게 뭔 말이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요건 거죠. 이황 선생님은 사단은 이가 먼저 바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이인 건 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이가 먼저 바라면 기가 그것을 따라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결국 이가 커다랗게 그려져야 되고 기가 좀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요거는 순서를 좀 바꿔서 써야 되겠죠. 칠정은 기가 바라면 그 다음에 이가 이렇게 조그맣게 쓰여졌는데 이가 그것을 올라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먼저 기가 바래요. 그 다음에 이가 그것을 올라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타는 표현을 하면 역시 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도 바랬고 기도 바랬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요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기대승과 이황의 사단칠정 논쟁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해가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이가 먼저 바라고 기가 뒤에 쫓아오면 그것이 사단이고 칠정은 기가 먼저 바라고 이가 그 뒤에 올라타면 그것이 칠정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 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 발 둘 다 바랄 수 있다. 왜냐하면 둘 다 쪼개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기는 섞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건 거죠. 그런데 기대승과 뒤에 배울 이 선생님은 이는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만 바란다. 다만 사단은 그 기가 바란 것 중에 통째로 기가 바랬는데 그 중에 좋은 것만 뽑아내면 그것이 사단이고 그 기 자체가 바란 것 자체가 칠정과 연관이 깊은데 그 중에 좋은 것이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구분은 왜 나오느냐? 사단과 칠정을 바로 쪼개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5번이 또 나오는데요. 5번은 바로 이와 기를 이원론, 쪼개놓고 얘기했다라는. 이기이원론이 뭐예요? 원류가 두 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기는 쪼개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또 힌트를 얻죠? 확실하게 둘을 쪼개놓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성격 때문에 학문적인 성격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황 선생님의 성격은 굉장히 관념적인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어디에다 영향을 많이 주게 됐냐면 영남학파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됐겠죠. 영남학파. 그 다음 8번으로 가면 결국 이런 것들이 이황 선생님의 어떤 책에 많이 담겨 있냐면 성학 10도라는 책에 자세히 나오는 표현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9번인데요. 이 9번은 바로 이황 선생님이 어떤 수양 자세를 강조하느냐. 그 단어가 바로 요 단어입니다. 경이라고 읽고요. 경의 실천을 강조했다. 이 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거경국리론 성리학 공부를 할 때 이미 나왔던 표현이죠. 이 경이라는 한자 우리가 자세히 봤을 때 경이다라는 건 머리에 장신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조신하게 하는 행동 자체를 얘기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아주 강조한 게 이황 선생님의 철학입니다. 어찌 보면 성리학 자체의 정통성 그리고 이 주자학문에 대한 그 정통적인 측면, 원리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게 이황 선생님 철학에서 좀 묻어나는데요. 이 경이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주일무적의 자세, 그 다음에 정제엄숙, 마지막으로 상성성.
자, 어렵지 않습니다. 주일무적이라는 건 마음을 집중하는 자세예요. 흐트러뜨리지 않고. 적이다라는 건 흩어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집중하는 자세. 그 다음에 정제엄숙은 항상 정갈하게 하고 몸가짐을 엄숙한 자세를 얘기하죠. 상성성 할 때 성자는 꾀꼬리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자고요. 항상 꾀꼬리처럼 정신을 맑게 해라. 그래서 이제 경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기이원론, 그 이기원론 중심에서 나온 사단칠정론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사단칠정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요것들 지금 필기한 내용들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특히나 이 이기호발이다라는 것은 이기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단과 칠정과 함께 정리해야 될 개념이어서 둘 다 바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호간에 바란다라는 표현이니까 상호간에 바란다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둘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사단 칠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황 선생님 책 소개 좀 하면요. 이황 선생님은 함양과 채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황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게 내적으로 함양하는 것, 그리고 몸도 수양하는 것, 채찰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명강이라는 책, 굉장히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이 인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 고전들이나 유명한 철학자들, 그 중에서 이제 동양 고전 편에선 이황 선생님을 다룬 편도 아주 잘 써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요거를 써놓으신 분이 그 파트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광호 교수님이 써놓으셨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이황 선생님의 제목을 향기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이렇게 제목을 해놓으셨어요. 이황 선생님을 향기 있는 삶과 의미 있는 삶을 산 철학자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향기가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으면, 내적으로 빛을 가지고 있으면 향기가 풍길까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이래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면서 산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도 의미 있고 향기가 풍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눈에 보는 사단칠정 논쟁을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황 선생님은 바로 이 이기호발설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 사단칠정 논쟁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겠죠. 자, 원래 이황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귀거하고 계신 집에 옆에 추만 정지훈 선생님이란 분이 살다가 이 이황 선생님한테 대학자니까 자기가 이렇게 책을 좀 썼어요. 누가? 추만 정지훈 선생님이. 써놓고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황 선생님한테. 제가 책을 좀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잘 썼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단과 칠정, 사단은 우리가 수업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자체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맹자가 얘기했던 거고, 칠정은 희노애구, 애호욕을 얘기하는데 사단과 칠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단은 발, 리, 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에서 나오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 사단은 이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 즉 추만 정지훈 선생님이 설명했던 사단은 이에서, 칠정은 기에서. 왜냐하면 이게 정통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표현이고 둘을 쪼개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들을 착안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좋은데 그 책에 많은 구절들이 있었죠. 요것만 수정하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어조사 어자를 어조사 지자로 바꿉니다. 근데 어조사 어가 수동적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는 능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거의 똑같죠. 그런데 지를 넣음으로써 뭐라고 했냐면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가 아주 능동적이다, 발할 수 있다라고 했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 기가 발했다. 그러니까 둘 다 발했다라는 걸 얘기하죠. 어렵지 않잖아요. 둘 다 쪼개서 얘기한 거니까. 그랬는데
이 소식을 접한 기대승 선생님이 야, 이황 선생님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라고 하면서 저추만 정지훈 선생님이 썼던 천명도설의 그 구절을 저렇게 바꾼 건 잘못이야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황 선생님,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바꾸셨습니까? 그러면서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으로 칠정 밖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통째로 바란다 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사단과 칠정을 어떻게 쪼개서 사단은 이에서 나오고 칠정은 기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이렇게 갖고 온 거죠. 이거는 원래 성리학의 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단과 칠정은 분리 불가합니다 라는 표현은 이와 기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이기불상리의 원칙, 이건 어디에 있어요? 성리학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리학에서 이기불상리와 이기불상잡 둘 다 얘기를 하면서 이와 기의 관계는 아주 오묘해서 이와 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둘은 또 섞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냥 던져놓고 끝나니까 그걸 가지고 조선의 성리학에서 이렇게 논쟁이 붙은 거죠.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주목해서 관념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마음의 작용에서는 구분할 수 없는데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구체적인 마음의 과정이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걸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시험에 또 잘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꿔놓죠. 구체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으나 관념적으로는 마음에서 구분할 수 없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이다라는 말은 이와 기라는 단어가 따로 있으니까 개념 자체는 달라서 이와 기는 따로 있어 라고 구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은 사단과 칠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단과 칠정으로 표출이 될 때는 그걸 쪼개가지고 얘기하는 건 불가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도 칠정도 모두 감정이다라는 게 칠포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선생님이 기대승 선생님의 이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글에서 또 한 번 나오게 될 겁니다. 칠정 속에 선일변, 좋은 것,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통째로 바라게 된 것 중에 선일변, 좋은 것만 뽑으면 사단이고 그게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장은 요런 내포 관계를 갖고 있는 건 거죠. 그죠? 그래서 통째로 바라는 것이 칠정, 그 중에 좋은 것을 뽑아내면 사단, 이 관계인데 어찌 이것을 나눠놓고 사단과 칠정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황 선생님이 거기에다 답장을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그렇구나. 일정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게. 그래서 이와 기를 뗄래야 뗄 수 없다.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아까 뭐였냐면 이와 기를 사단과 칠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완전 쪼개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쪼개놓은 거에서 여기에서 어디도 이와 기의 관계가 나오진 않죠. 칠정도 어디도 이와 기의 관계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수정을 하냐면 좋아. 이가 바라고 기가 쫓아오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발이 기수지라고 읽고요. 사단은 이가 바라여 기가 따르는 것이고 자, 기가 바라여 이가 올라타면 칠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상호자를 써놨잖아요. 상호 안에 바랄 수 있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써드린 거를 정리하면요. 사단은 이가 발해서 기가 그것을 따라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거기에 이가 살짝 올라타면 이라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올라탔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건 이와 기를 나누는 것. 확실하신 분. 그런데 시비거리가 생기니까 이와 기 중에 이라는 것이 바라면 기가 따라오고 기가 바라면 이가 올라탄다라고 해서 두 개를 또 수용을 한 태도를 보여준 건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단 칠정 논쟁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이황 선생님이 어떤 근거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자, 보시면요. 요 근거예요. 뭐냐면 사단과 칠정은 비록 같은 정이기는 하나 연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부터 이름을 달리하였다. 그게 뭐예요? 이기불상 자배 원리죠. 그러니까 섞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을. 그러면서 요거 아까 제가 써드린 문장입니다. 사단과 칠정 사이의 개념적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엔 천리와 인욕을 혼동하는 병통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와 기를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단과 칠정도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경에 대한 내용까지 성악 10도에 나오는 표현들로 경을 강조하는 것까지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 이황 선생님의 사단칠정론과 수양론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구절구절 나오는데요. 그것을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 이 자료실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사단과 칠정을 이렇게 쪼개서 얘기한 게 누구의 입장? 이황 선생님. 그러나 이가 바라고 기가 쫓아오면 사단, 기가 바라고 이가 올라타면 칠정. 그 다음에 요 관계로 사단과 칠정을 설명한 게 기대승과 이의 입장입니다. 이건 동일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료탐구 어디를 가시냐면 47페이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칠정이 이와 기를 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칠정은 사단과 비교하여 말하자면 기와 칠정의 관계는 이와 사단의 관계와 같아서 요게 힌트죠. 기와 칠정의 관계는 이와 사단의 관계가 같아서 그 바라는 것이 각각 혈맥이 뭐예요? 이 원론할 때 원류를 얘기하는 거죠. 혈맥이 있고 이름이 각각이다. 이거 나눠야 된다라는 이와 기를. 어떻게 힌트가 좀 될 수 있겠나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도 이황 선생님이 퇴계전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인의 철학에 이와 기를 나눠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 사단 칠정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이라는 표현 쭉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 47페이지에 나오죠. 요 내용을 중심으로 경의 실천, 이황 선생님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이 실천 방법, 특히나 고요하고 엄숙한 마음, 그래서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교재 54페이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이와 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면 이와 기로 둘을 쪼개서 다 쪼갤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하신 분이죠. 정도 그렇게 나눌 수 있다. 즉 본연지성이 그대로 발현되는 것을 사단이고 형기에 의해 가려져 선이 보장되지 않는 걸 칠정이다라고 한다. 사단은 이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순선무악한 거죠. 근데 칠정은 가선가악한 거죠. 다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해. 누구예요? 이황 선생. 됐나요? 자, 그러면 1번.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다. 요건 기대승이나 이가 아까 표현한 거 요 동그라미죠. 내포 관계로 표현한 거니까. 이황 선생님은 나눠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는 거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가자고요. 자, 2번. 이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 자체가 절대적으로 선하다, 이 귀기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황 선생님이 그만큼 이를 강조한 것. 3번, 기는 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가선가악이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칠정은 기가 바라여 이가 탄 것, 사단은 이가 바라여 기가 탄 것, 그죠? 그래서 둘 다 바랄 수 있다, 이기호발설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풀어볼게요. 54페이지 4번입니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존엄하게 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상제를 마주 모신 듯하라. 이 어떤 표현이? 이런 건 거죠. 약간 자세가. 아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요 한자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장신구를 잔뜩 머리 위에 하고 의복을 잘 갖춰가지고 이렇게 조신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이황 선생님이 표현을 하면서 강조한 건데요. 그 표현들이 아래쪽에 쭉 보면 요 말 한번 보세요.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서 나뉘지 않게, 이건 뭐예요?
집중하라라는 그걸 뭐라고 해? 주일무적이다라고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아주 정숙하게 정제엄숙이라는 표현, 그죠? 그 다음에 항상 또렷하게 상성성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겠네요. 자, 1번 보기 기억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상생활과 분리된 정신적 자유, 말도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과 분리된 정신적 자유, 약간 정신적 자유하니까 도가, 장자 이런 쪽이 떠오르긴 한데 이황 선생님이라고 연결하기엔 어렵겠네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한다. 이게 바로 경을 표현하는 문장이겠죠. 그 다음 항상 깨어 또렷하게 하는 상태, 바로 상성성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호,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하여 잡념이 들지 않게 한다.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일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황 선생님이 경의 실천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경의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4단과 7정, 좋은 마음이 나오는 것을 잘 보고 그것을 통해서 수양할 수 있느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네요. 키워드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모가 순선한 이는 존귀하고 선악이 함께 있는 기는 비천하다라는 이황 선생님의 표현이냐, 그만큼 이를 강조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귀기천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리론과 같은 문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기호발설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와 기는 모두 바랄 수 있다. 이의 운동성과 자발성을 인정하고요. 기도 바라는 것. 근데 기는 보통 이 선생님 다 기가 바란다 라는 건 똑같이 동의를 해요. 근데 이의 운동성과 자발성을 이 기대승과 이 선생님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기호발했을 때 아까 제가 필기를 해드린 것처럼 이도 바라고 동그라미, 기도 바라고 동그라미, 이 둘 다 되는 건 이황 선생님만. 왜? 이기호발이니까 둘 다 쪼개서 얘기해서. 자, 4단 7정 논쟁입니다. 이와 기는 섞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4단과 7정의 원천이 다르다. 이 원천, 원류가 다르다. 그래서 4단은 이가 바라요, 기가 따르는 것, 7정은 그래서 이기호발이라는 게 또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이황 선생님이 이해하는 4단 7정 논입니다. 수양론에서는 꼭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경이라는 단어고요. 경을 우리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그렇죠. 주일무적,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하여 잡념이 없게 하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마무리,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정제엄숙. 항상 깨어 있어서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한다. 상성성, 꾀꼬리 성자입니다. 자, 오늘 이황 선생님의 4단 7정 논쟁 공부를 잘 복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다음 시간에 이 선생님까지 공부를 하고 상호 비교를 하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문제는, 수능 시험 문제는, 또 내신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4단 7정에 대해서 이황과 이이가 어떻게 논쟁을 펼치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준비한 거 다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의 성리학으로 미리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